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이 수혜자들의 근로요건을 강화하는 푸드 스탬프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주가 이번 달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처방약 프로그램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쿠페형 SUV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34건으로 모두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경 트럼프 타워를 출발해 맨해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검에서 지문검사 등 절차를 밟은 후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발언을 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습니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 외에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기소인부 절차 종료 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불리한 정보와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오는 12월 4일 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변호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재판은 내년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와 곧바로 뉴욕 라가디아 공항으로 이동해 자신의 전용기에 올라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를 하루 앞둔 어제 밤부터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 앞은 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방송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이동 경로를 생중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 어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떠나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자택을 출발해 자신의 이름이 대문자로 크게 적힌 전용기에 탑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3시 38분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15분쯤 푸른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앞에 나타났고 일부 지지자들은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트럼프 타워로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2024년 대통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부터 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렬까지 CNN과 폭스뉴스 등 대부분의 방송사는 동선을 생중계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의 기소 관련 소식을 타전하는 각국 취재진들의 카메라는 트럼프 타워 길 건너편 인도를 가득 메웠고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거치대를 들고 실황을 중계하는 유튜버들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타워 주변 바리케이드 앞에선 속속 행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런 풍경들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 앞에는 트럼프를 체포하라, 트럼프를 영원히 가두라는 손 팻말을 흔드는 반대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날 뉴욕 경찰은 3만 5천 명에 달하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리고 특히 법원과 뉴욕 주요 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얼마 전 테네시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비극적인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별도의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서명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9살 학생 3명과 60세 교장, 다른 60대 교직원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주정부의 허가가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플로리다주는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 내 26번째 주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총기 안전에 반대라면서 총기에 대한 주 당국과 의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파크랜드에서 펄스, 파이니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른 플로리다 주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크랜드와 펄스, 파이니스는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피에르 대변인은 또 총기 폭력으로 너무 많은 생명이 찢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고 총기 제조업체의 면책을 없애고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배경조사와 함께 주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수혜자들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지난달 초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근로자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근로요건이 있습니다.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에서 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고령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근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됩니다. 즉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 사이로 대폭 상향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 CBPP의 도티 로젠바움 선임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BPP는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에서 푸드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가운데 거의 1명은 스냅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에서 18세 사이에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월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6세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25세 에비게일 주어너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교육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던 주어너는 6세 학생이 집에서 들고 온 총을 발사하면서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고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껏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 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입니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도 지난해 다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학교 행정실로 불려간 뒤에도 종종 사탕 같은 유형의 보상과 함께 수업에 들어왔고 해당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특수학급에 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주원원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괴로움, 수입 손실 등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교육과 복지 부문의 예산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제시한 예비 행정 예산안에서 지출이 27억 달러 늘었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주택과 도서관, 공원, 학교, 보육, 정신건강 등 뉴욕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이 시급하다며 앞서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교육 시스템 지원을 위한 3억 8,81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수정 예산안에서 현재 대부분 수업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3K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학부모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일단 1,000개의 수업일 차일드 케어 좌석을 연장 수업일 좌석으로 전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뉴욕시립대 프로그램 지원금 3,690만 달러를 복구하고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7,790만 달러의 예산 등이 추가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또 행정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퀸즈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의 예산 3,620만 달러에 대한 복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법률 지원 서비스 지원에 1억 9,500만 달러, 문화단체 지원에 5천만 달러, 언어 접근성 지원에 1,370만 달러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의 수정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투자 증액, 뉴욕시 주택공사의 삭감 예산 복원, 교통비 반값 할인 프로그램, Fair Fares 수혜 대상 확대 등 주택 경제 및 지역사회 복지 강화에 3억 1,830만 달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주가 이번 달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처방약 프로그램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혜자들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NYRX 처방약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내 5,000개가 넘는 약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8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NYRX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약국을 통해 구한 처방약 가격에 대한 환급을 주정부가 보험회사가 아닌 약국에 직접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NYRX 프로그램 시행으로 처방약 유통 및 환급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그동안 보험사와 맺은 약관에 따라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처방약을 구할 수 없거나 브랜드 제품을 구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수혜자들은 주정부의 이번 NYRX 시행으로 원하는 처방약을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 등 11개 주에서 익히지 않은 쿠키도우를 섭취했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밀가루는 꼭 열 처리를 한 후에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뉴욕주 등 11개 주에서 익히기 전 반죽 상태인 쿠키도우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 12명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는 대부분의 밀가루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다며 살균되지 않은 생밀가루를 섭취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반드시 쿠키도우 등 밀가루로 조리하는 식품들은 익히거나 구운 후 먹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반죽에 균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밀가루와 날계란 등 때문인데 균은 밀가루를 열 처리했을 때만 사멸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에 노출된 후 12시간에서 17시간 후 설사나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 증상은 4일에서 7일간 지속된 후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만성 질환자 등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아이들이 음식 반죽을 먹거나 가지고 놀도록 하지 말고 제품 조리법이 관장한 조리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 반죽 제품을 조리된 음식과 함께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CDC는 현재 이번 살모넬라균 감염과 관련해 특정 밀가루 브랜드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쿠페형 SUV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담은 차량인데요. 7일부터 열리는 뉴욕 오토쇼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복합 문화 공간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새로운 컨셉카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겸손하고 예의를 중시하지만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을 품고 있다는 루크 동커블케 현대차 그룹 사장의 설명과 함께 베일을 벗은 GV80 쿠페 컨셉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 쿠페형 SUV 모델로 강렬한 디자인과 용암을 연상시키는 색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엽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컨셉카로 선보인 GV80 쿠페 모델이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성능과 감성을 모두 담은 차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보인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DNA, 동적인 우아함을 강조를 많이 한 차입니다. 특히 패스트백 스타일의 SUV는 저희의 동적인 캐릭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차의 전체적인 스포티한 캐릭터들을 최고로 만든 그런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 쿠페 컨셉카는 4인승 SUV로 뒷좌석에도 독립된 버킷 시트가 장착돼 쿠페 모델로서 정체성을 강조했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인 두 줄 조명과 크레스트 그릴에 더해 더 긴 전면부와 리어 스포일러,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는 휠 등 역동적이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부각됐습니다. GV80 쿠페 컨셉 모델은 오는 7일 열리는 뉴욕 오토쇼에도 전시돼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작년에만 미국 시장에서 56,410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등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전 세계 고급차 시장 점유율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2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63만 건이 감소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월 구인 건수는 금융정보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40만 건을 상당폭 하회했습니다.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비율은 1월 1.9명에서 2월 1.7명으로 내려가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진정 기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보드가 공개한 이번 주 핫 100에 따르면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잇, 세저의 킬빌 등 쟁쟁한 노래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 2위에 오른 한국 가수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 등 모두 6곡의 2위 곡을 보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습니다. 지민은 이로써 개인과 그룹 모두에서 핫 100 2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구급차 비용이 5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구급차 1회 이용비를 현행 $900에서 $1,385로 54%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상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마일당 요금도 $15에서 $20로 33% 인상되고 구급차 내 산소 공급 비용은 $66로 종전과 같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번 인상 조치와 관련해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응급 의료 서비스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리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